이재명과 관련된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화영에 대한 1심 판결이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6월 7일. 6월 7일 예, 입니다. 6월 네. 7일인데 이때가 아마 이재명 정치생명 제1차 사망 선고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 두 가지 중에 일단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는 6월 7일 이화영의 쌍방울 대북 송금 1심 판결과 관련해 가지고 한번 좀 대담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잘 알고 계시죠? 잘 알죠. 어떤 사람입니까? 네. 겪어본 바로는 레닌을 사랑하는 사람, 레닌을 존경하는 사람. 같이 독일 갔었거든요. 오, 베를린에 갔었는데요. 야 레닌의 고향. 예, 그 베를린에 가가지고 있는데 거기 베를린에 보면 레닌 동상 있잖아요. 예, 예. 레닌 동상에서 거기서 이제 같이 사진 찍자. 예, 예. 저 별로 사진 찍고 싶지 않았는데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다. 아, 해가지고 그때 같이 이제 사진 같이 찍었죠 거기서. 네. 그러면은 가장 우리 인생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치적이로든 사상적이로든 네, 그럴 수 뭐 있겠죠. 특별히 자기가 레닌을 존경한다는 이유를 얘기했었습니까? 뭐 그 이유는 얘기 안 했고요. 음. 레닌의 책은 다 읽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음. 아무튼 뭐 패션 좌파였습니까? 진짜 골수 좌파였습니까? 골수잡하죠. 골수잡한데 이제 뭐냐면 그 제가 이렇게 그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지식이 좀 얕았다. 거기가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81학번 아니었습니까? 네네. 김만배가 그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84학번이어서 서로 둘 다 친했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실제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 가지 의혹 중에도 이재명은 김만배를 모른다라고 하지만 이 학생 운동할 때부터 이화영과 그 김만배가 서로 친했다라고 김만배가 증언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을 고리로 해가지고 김만배와 이재명이 서로 잘 아는 관계였다라는 그런 의혹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만배하고 김만배하고 이재명은 뭐 잘 모른다 뭐 이런 한 번 인터뷰했지 뭐 개인적인 관계는 아. 별로 없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잘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잘 알죠. 그렇죠. 그런 관계를 한번 예, 우리 그러니까 시청자 알 수밖에 여러분들. 없는 게 예, 예. 김만배하가 그 인터뷰하기 전에 예, 예. 인터뷰하기 전에 뭐부터 했냐면요. 그 이재명이 사실 중앙 정치에 나오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러면 성남에 있으면은 맨날 만나는 기자들이 지방지 신문. 기자들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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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지방지 기자들만 맨날 오지 중앙지 기자 안 옵니다. 예. 그 성남에 누가 여기 뭐 지방지 왜 누가 옵니까? 음, 그런데 이제 그 중앙지 기자들하고 그 법조 기자들 연결을 갖다가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을.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뭐 서초동인지 강남인지 이렇게 만나가지고 거기 한 10에서 한 20명 정도 그 팀장급들 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배성준 기자도 있었고 배성준 기자, YTN. YTN, 예. 옛날에 1,000만 원 넣어서 100억 벌어간. 배당 받았던. 네. 받았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배성준도 거기에 이제 포함돼 해가지고 그때 이제 모임을 가졌었을 때 둘이서 아주 그냥 그 여기 아주 그 뛰어난 정치인이 이 성남에서 탄생했다. 이렇게 이제 김만배가 띄워주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저 김 부장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인사까지 했던 이재명이 김만배를 김 부장님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 기자들한테 우리 김 부장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해가지고 하고 둘이서 또 만날 날짜를 서로 따로 잡는 것도 그 자리에서 있던 기자가 배성준 기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대략적으로 그 시기가 한 2012년, 13년 뭐 예. 그쯤 됐겠네요. 예, 그쯤 됐죠. 그게 네.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제가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2012년부터 했었고 그때 이제 법조 출입 기자 등의 일진들이 대법원 출입을 했을 때에 예. 대법원 출입 기자 간사가 김만배였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고 YTN 법조 팀장이 아까 배모 기자. 예, 그때입니다. 그때. 딱 그때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모임을 하면은 항상 이제 김만배가 간사 역할을 하고 뭐 서초동에서 우리 관계자들하고 식사도 하고 있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때 다른 모임을 했던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잘 이미
그때부터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이루어지고 자기 또 인터뷰까지 해주면서 그렇죠. 예. 예, 막 키워준 알려주고 거지. 예. 키워주고 예, 예. 막 띄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제 2010년대 이석기 사건, 아, 통진당, 통진당 사건. 예, 그거 이제 무마해 주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때의 통진당 측, 특히 경기 동부연합과 이재명이 이제 성남시 선거 과정에서 서로 연대를 했던 그런 과정 속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면 얽힐 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김만배가 이게 그 언론이나 정도가 이거- 아니고 예, 선거 과정에서 얽힌 정도가 아니고 그 나눔 환경에다가 그렇죠. 56억치를 예. 예, 저기 그 거의 수의 계약으로 줍니다. 그래서 그게 그 후보자 단일화 예. 하면서 이제 임미애였습니까? 김미희 김미희 씨가 예. 그 후보자 사퇴를 하고 우리 이재명을 밀어주고 그래서 예. 이재명이 그 성남시장이 되고 나니까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 나눔 환경과 관련해서 모든 영역을 많은 영역을 그렇게 밀어준 거죠. 56억치면 와 큰 어마어마하네요. 겁니다. 예, 예.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김미희라는 사람은 나중에 국회의원도 됐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와 같이 얽혀 있는 것에 대해서 수사가 이재명에게 확대되는 것을 막았죠. 김만배가 막았죠. 어떻게 보면 막아줬다는 거죠. 말 한마디 안 나왔죠. 음, 그거 할 때 예를 들어서 불똥이 조금만 튀어도 음. 2014년 선거에서는 참패했을 겁니다. 음,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그때 이제 김만배가 이재명을 그냥 냅둘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던 차에 제가 이제 김만배한테 가가지고 빨리 연락해라 해가지고 그때 이제 김수남한테 연락해서 정리가 된 거고 그때 수원지방검찰청장 예. 그래서 김수남이 또 이제 한테 고맙다고 전화까지 했습니다. 이재명이 이재명이 왜냐하면 그때 이제 김만배 쪽에서 인사를 좀 해라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제가 이제 정진상한테 하고 이재명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했더니 그러면 김수남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 해가지고 김만배한테 김수남 전화번호를 좀 알아달라. 왜냐하면 저 통화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알아가지고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줬단 말이에요. 저한테 전화를 주시지. 예? 우리 고등학교 선배거든요. 그때는 몰랐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래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독일에 갔을 때에 같이 갔을 때에 이화영이 레닌상에 정말 참배하자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적어도 외면적으로는 사회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를 사회주의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공산주의를 공산주의하고. 상당히 신봉했던 자가 네. 2000년대 초반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서 이화영이 근무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통일 관련된 그 행정관을 했었고 그런 것이 이제 쭉 이어오다가 결국 그 이재명이 그 경기지사가 됐고 그리고 경기지사가 된 상태에서 문재인이 북한으로 다들 뭐 방문하러 가는데 이재명만 왕따시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이게 좀 스토리가 있는데 그 김만배가 많은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면 그 이재명은 아버지가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여러 명이죠. 예, 여러 명이잖아요. 이렇게 서울대 법대 나온 아버지도 아버지도 계시고, 있고. 그다음에 하재민인 아버지도 계시고, 노름꾼인 아버지도 계시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은 아버지도 계시고, 청소부 아버지도 계시고, 뭐 군인 아버지도 네. 계시고, 이렇게 지역이 다양한 아버지가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정치적 아버지를 잃었어요. 뭐냐면 원래 그 정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죠. 정통파였단 정동영계, 말이에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정통파였고 거기서 이제 부대변인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재명이- 그래서 이제 정통파가 이제 몰락하고 난 다음엔 아버지를 잃은 거예요, 완전히. 정치적 아버지가 예, 정책 아버지를 완전히 잃었어요. 정동영이었는데 대선 패배하고 뭐 이렇게 예. 하면서 예. MB한테 그 정동영이 패배하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집 나갔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시 돌아왔어. 아니 다시 불러온 거죠. 아들이 이제 모시고 온 거지. 예. 그렇구나. 예. 예. 그런데 그때 이제 뭐냐면 정책 아버지를 만들어 준 게 바로 김만배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해찬을 다시 정책 아버지를 만듭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화영하고 연대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JGH님 이화영은 해골이 이해찬 라인이다. 뭐 이렇게 지금 예. 댓글 써주시는 게 바로 그건 거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해찬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의 정치적 아버지 같이 되면서 이제 이해찬을 통해 가지고 이화영을 불러들여서 이화영을 먼저 예. 이화영이 올 수 있었던 게 그렇죠. 이화영을 끌어들일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김만배가 예. 이제 이해찬이가 자기가 가면은 이해찬이가
오는 거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꺼려 좀 이렇게 고민을 그랬다, 했어요. 처음에. 예. 왜냐하면 약간 라인이 좀 다르니까.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통인데 이쪽으로 해가지고 연결하면 자기도 오해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가급적 이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김만배가 아, 끌어들인 거예요. 형님, 뭐, 어떻게 보면 성균관대 3, 4년 선후배고 학생운동 같이 했다고 하면서 예. 하니까 예. 이 화영이를 예. 대북 관련해서 사업과 관련해서 북한과 라인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김만배가 예. 그 동해에 그 저기 그 이해찬이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음. 강원도에 이제 출마한 적이 있는데 거기 가갖고 돈도 주고 음. 그다음에 종교단체도 좀 붙여주고 해갖고 지원을 해준 적이 있어요. 오호. 근데 낙선은 했습니다. 아. 물론 낙선은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그 이화영하고의 끈끈한 게 있었더라고요. 성균관대 선후배로서. 그래서 끈끈한 게 있어가지고 이해찬을 끌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워주죠. 음흠.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이해찬 라인이 형성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해찬하고 예. 이재명이 연합하고 그 가운데 예. 연결이 돼서 그 예. 평화부지사가 된 게 이화영인데 맞습니다. 그 마크에 예, 김만배가 김만배가 있었던 있었다. 거죠. 항상 이 진출하는 데는 김만배가 길을 터줬다는 거죠. 예, 야, 그런 이화영이 쌍방울 대북 사건으로 징역 15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돈을 실제 대줬던 지금 쌍방울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에는 3년 6개월을 검찰이 구형을 했습니다. 네. 이 사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재명이 이게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판결문입니다. 음흠. 판결문이 어떻게 쓰여지는 거에 따라서 이재명이 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으로 확실하게 가겠죠. 그건 사법부가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검찰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맨날 이제 검찰 그랬는데 그러니까 검찰 독재라고 했는데 했는데 사법부가 판단하면 검찰 독재가 완전히 깨집니다. 프레임이. 그럼 사법부 독재 또 얘기하는 거 네, 이제 아닙니까? 그 사법 독재가 그래가지고 김동화가 한 말이 뭐냐면 사법부 혼내야 된다. 사법부를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되겠다. 예, 맞아요. 걔들은 민주란 말만 쓰면은 그다음에 다 들은 줄 알아. 다들 만병통치약이에요. 네. 이 약으로 따질 것 같으면 그렇죠. 지리산에서 30년 네. 묵은 뱀을 가지고 그거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그런 무슨 만병통치약으로 하는 게 민주란 단어야. 그래도 그게 법조인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 민주라는 단어를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나쁘잖아요. 예. 그게 나쁘게 지금 애들이 쓰고 있어요. 야 민주화됐다. 그렇죠. 우리 커뮤니티에 민주화라는 얘기가 뭐 예. 별로 좋지 않게 쓰이죠. 예. 민주당이 다 그렇게 그래서- 지들이 만든 겁니다, 사실.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만병통치약하면서 좀 나쁜 용어가 됐습니다. 그러게요. 아시다시피 이번 그 선거 예정인 그 범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 800만 불 스마트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가 대북 제재가 되니까 못 가니까 이게 쌍방울 시켜가지고 이렇게 500만 불 보내고 그 다음에 북한에 나도 좀 가보자. 이게 저쪽 문재인이 북한에 가면서 강원칠사도 갔는데 최문순이도 갔는데 내가 못 가. 아, 빡쳐. 이러면서 나도 가자라고 하니까 저쪽에서 야,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하니까 그쪽에서 뭐 무지하게 돈을 하는데 깎고 뭐 하고 해가지고 300만 불로 낙찰받다는 거 아닙니까? 합해서 800만 불을 보내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이재명이 사실상 배후에 실질적인 주범으로 지금 의심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판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재인이 이재명만 데리고 가서도 그런 일은 없었어요. 예? 거기서 폼 좀 잡고 같이 네. 사진도 찍고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사실은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문재인이 어디 왔냐면은 경기도에 수원에 왔어요. 어디? 삼성에. 삼성에 왔는데 이재명이 안 불렀어. 이재명을 이제 불러서 갔는데 아무튼 거의 똥 취급을 했어요. 아, 거의 이제 이것도 안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사진도 좀 안 찍어주고 그리고 이제 막 거의 이제 막 변방 노릇을 하다 보니까 빡친 거예요. 네. 그래가- 그래서 친명, 친문이 서로 뭐 문글 노소리니 뭐 찌시니 뭐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게 역사가 좀 있어요. 이거. 예, 예. 그건 좀 역사가 있어요. 그것도 되게 재밌긴 한데 네. 한번 다음에 아무튼 소개시켜드릴게요. 수원에서 어떤 일이 수원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이제 이게 변방 노릇 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자기가 주인공 노릇하고 싶어서 아. 수원을 다시 갑니다.
거기 이제 이재용 라인 있잖아요. 해가지고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이재용하고 탁 만나서 악수하고 막 이재용 마중 나오고 이거를 해요. 그래서 그때 저기 그때 저기 삼성에 상이 있었잖아요. 저 회장 돌아가셨을 때. 예. 회장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제 상 있을 그렇죠. 때 여기 상이란 것이 그러니까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 딱 치를 때 상주가 앞에까지 나와 막 이재명 마중을 나와요. 예. 그것도 다 연출한 거라고요. 아. 왜냐하면 전화 미리 다 해서 이재명이 도착할 때 했으니까 좀 나와라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왜냐하면 아니 하려고. 장례 치르는 사람을 상주를 앞까지 나오라고 했다고요? 예. 야, 이것도 또 새로운 사실이네요. 예, 그걸 해서 나왔잖아요. 야, 그러면은 예. 아니 김문기 죽었을 때도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 날도 부인하고 해경궁하고 같이 이게 그 산타 목장에서 깨춤 추고 했는데 아니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을 때 상주를 이게 그 장례식장을 지키지 않고 앞까지 마중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이게 반도체도 예. 이게 물이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원래 그 SK 하이닉스도 거기 이제 저쪽에 있잖아요. 저기 그렇죠. 예. 지금 뭐 여주 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쪽- 그 물 문제 때문에 물 문제 빨리 진행이 때문에 안 되고 있었죠. 안 되고 예. 있었잖아요. 삼성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요. 물 문제를 해결해 주고 거기에도 뭐냐 하면은 김만배. 그다음에 거기 위에 누가 있어요? 거기 이제 그 삼성에 지금 저기 법률 자문하고 있는 게 저기 최재경이란 말이에요. 최재경이 예. 지금 삼성이 대검 3인자죠. 중수부장전. 3인자. 예. 그래갖고 그 최재경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물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예. 그래서 물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하면서 이제 이재용도 그러니까 이제 고맙다고 예.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제 장례식 같은 데도 이제 그 아쉬운 부분이 항상 있잖아요. 경기도 안에서 보면은 그렇죠. 뭐 도지사하고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입장에서. 인허가권자니까. 예, 인허가권자니까 예. 그래서 그 마중을 나와요. 근데 아무리 그리고 그래도 미리 연락을 다 했어요. 거기 예. 누구하고 다 연락을 했냐면 저도 잘 아는 분이고 다 아는 분들이에요. 그래갖고 그 이제 삼성에 왜냐하면 이제 삼성에다 뭐 대기업 싫어한다고 그랬죠. 그런 거 잘 이용하고 삼성 대기업 좋아합니다. 예, 이재명. 예, 그래갖고 이제 그런 거 이제 사진 찍고 뭐 이런 거 하려고 이재명은 본인 스스로 자기가 일배였다고 했잖아요. 예, 아니 보수라고도 했습니다. 버스라고도 했어요. 맞아요. 예. 예, 민주당에서 안 갔으면 국민의힘 쪽에 왔을 수도 있는 사람. 저는 사실 보수입니다. 똑같아. 싱크로율 100%. 예. 예. 아, 오케이. 예. 그럼 지금 이제 쌍방울 혹시 김선태 씨 혹시 아세요? 저는 못 만났습니다. 원래 한번 만나보라고 그랬어요. 정지상이 김선태. 그런데 그러니까 만나보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안 만났죠. 왜냐면 사람 만나면 일이 돼요. 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 관련돼서 또 일이 많아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만나고 싶지가 않았죠. 예. 그러게요. 그래서 그거를 김용이 만난 거예요. 김성태를. 김성태 커버를 누가 했냐면 김용이 했어요. 예, 지가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우리 이민자님 제발 빨리 재판이 끝나서 범죄인들을 다 구속시키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멜콩 TV에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구독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고 계십니다. 지금 24만 명을 넘어서 24만 1000명, 2000명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 감사하고요. 사법부는 범죄인들을 빨리 구속시켜라. 국민들 좀 편히 살게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고 네. 그리고 또 이 나라의 법이 국민을 위한 법이어야 하는데 아직도 권력에 휘둘리는 법이 나라를 좀먹게 하고 범죄자들 나라로 변해가는 것이 참 비참하네요.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또 러블리 퀸님, 권님, 이동규님 항상 응원합니다. 아, 역시. 감사합니다. 예. 아침 9시는 멸콩 TV. 네. 그렇게 또 우리 또 에릭 션님 감사하고요. 네. 결국 지금 다가오는 6월 7일 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북한에다 돈 퍼줬잖아요. 북한에다가 지금 800만 불을 했으면 현재 돈으로 해서 100억이 넘습니다. 그게요. 뭐냐면 북한은 거의 이제 그게 관광 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와서 사진 찍고 갈라는 거잖아요. 북한이 의도를 모르겠어요. 네. 그다음에 레벨이 얼마 되는지도 북한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나 이런 성향이나 이런 상황들을 북한도 모르고 있지 않아요. 다 알죠. 걔들도 국가라고요. 네. 그러면
그 쓰러져가는 초가집 같아도 어느 정도 정보는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남한에서 알아서 뭐 알려주는 거 그러면 같아요. 이제 지들이 이제 뭐 때문에 오는지 아니까 헬기도 띄워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행사도 해야 되고 사람도 일단은 동원해. 벤치 타고 가면 되는데 뭐 헬기도 띄워야 되고 하면서 엄청 달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띄워야 되고 그다음에 뭐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잠도 재워야 되고 그다음에 수행원도 붙어야 되고 뭔가 이제 사진 찍으려면 퍼포먼스가 나와야 되잖아요. 뭐 그러면 삥삥 뜯는 거지. 그렇지. 뭐. 그러려면은 500만 불 있어야 돼. 예, 맞아. 그 정도 관광 비용은 500만 불 들어가. 그런 거예요. 60억짜리 그 당시만 해도 60억짜리 관광인 그렇죠. 거죠. 예, 지금은 이제 뭐 한 70억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 정도 돈을 드리려면 네가 와라 했는데 예, 그 돈을 드려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못 드리잖아요. 그죠? 광복경 하면서 우리 경기도 예산으로 하면서 할 수가 없어요. 그 승인이 안 나요. 이번에 타지마할 가는데 지금 한 4억 정도 들었다는 거잖아요. 밥도 뭐 두 끼씩 해서 38명이 먹는데 한 끼당 44만 명. 그것만 해도 지금 천인공노할 일인데 만약에 진짜 경기도 세금으로 진짜 70억, 80억 들여서 관광한다고 하면은 그거 완전히 또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때문이라고요. 네. 문재인 이거 좀 데리고 가지. 안 데리고 가갖고 이게 빡쳐가지고 내가 이거 한번 펑 한번 잡고 올 거야. 이거 때문에 이제 이런 하는데 이 사단이 벌어지는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그 스마트팜 사업이 문제입니다. 스마트팜 사업하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북 제재가 있는데. 그렇죠. 유엔 제재가 있는데. 예, 유엔 제재가 있는데 그게 되냐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나가리 됐죠, 사실. 북한하고 약속은 했잖아요. 예. 그럼 니들 왜 안 지켜? 북한에서 계속 압박했잖아. 니들이 돈 준다며. 어. 니들이 돈 준다며. 왜 안 해? 왜 안 해? 약속 지켜라고 약속 지켜 하니까 그거를 이제 김성태가 대신하게. 그렇죠. 이게 이화영이 김성태한테 가가지고 야 이거 하면은 잘 되면 이거 저쪽에 있는 거 광물하고 다 되니까. 이거 정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모두가 놓치고 있는 오 부분이. 이거 우리 멸콩 TV 단톡입니까? 제가 몇 번 얘기는 했는데. 아 이거 예. 근데 이제 못 들으신 분이 너무 많죠. 어. 그럼 몇만 명밖에 못 들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다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기자들도 다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스마트팜 이야기 많이 나왔죠. 예. 제가 전기를 요즘에 관련돼 가지고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전기가 제일 공급이 안 되고 단가가 높은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이에요. 밤이 깜깜하잖아요. 예. 방 깜깜하고 그다음에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보면은요. 그 옛날에 우리 그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전기 한 번씩 나가갖고 촛불 전기 불안정 하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퓨즈 나가잖아요. 뚜껑이 지금 내려가. 그래가지고 정전되는 거지. 정전돼 가지고 촛불이 집집마다 하나씩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초록불, 촛불. 예. 예 있었어요. 근데 그거 겪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저도 뭐 어릴 때 기억납니다. 예. 초등학교 때 어릴 때. 예, 그 저도 어릴 때 그런 거 겪었는데 지금 그런 게 우리나라 없잖아요. 예. 북한은 그 전기가 한 번씩 자꾸 나간다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전력 사정이 안 좋아요. 전력이 근데 퀄리티가 스마트팜은 뭐를 잘 돼야 되느냐면 스마트팜을 하려면은 뭐가 잘 전기가 있어야 된다. 맞아요. 안정적 전기 공급이 돼야 되는데 밤낮 24시간 전기로 돌아갑니다. 예. 예, 그죠? 예, 맞아요. 예. 그 밤낮 그 전기가 없는 전기가 세계에서 제일 비싼 나라에서 북한이죠. 그죠? 그 나라에서 스마트팜을 하려면은 무엇을 심어야 어떤 채소를 심어야 채산성이 날까? 그죠? 오호. 아주 테크니컬하고 아주 중요한 중요한 이야기인데 실무상 제일 중요한 실무상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게 빠져 있다고요. 예. 어떤 거를 작물을 심게 스마트팜을 지원하겠다. 아니면 스마트팜을 하겠다. 그리고 사업자잖아요. 주가 올리려고 했다면서요. 스마트팜에 지원을 했으면 사업을 하려고 만약에 김성태가 생각을 했으면 주가를 올리려고 그러는 거면 내가 어떤 작물을 갖다가 해가지고 생산성이 나오는 걸 해야죠. 생산성이 나오는 걸 해야죠. 네. 생산성이 나오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없지 않습니까? 불가능하지. 없지 않습니까? 물론 뭐 하려고 하면은 개성공단 위로 해서 우리나라 아니, 이거- 전기 계속 보내줘야지 뭐. 무슨 작물을 심으려는지를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 그런 게 없다는 거는 사실상 딴짓으로 해서 돈 보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북 송금한 거는 김성태가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지가 한 거다. 이게 지금 이재명 주장인데 그렇죠, 예. 말이 안 되는 게 민주당 주장이고 민주당 주장이죠. 이재명 민주당 주장이란 네,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그러면 스마트팜 어떤 작물을 하길래 주가가 올라갈까요? 그러게. 예? 스마트팜 해갖고 우리나라에 스마트팜 그러면 하지 차라리 그렇지. 그럼 주가 더 올릴 텐데 우리나라 전기가 더 잘 공급되는데 북한까지 가갖고 스마트팜 해갖고 도대체 어떤 거를 갖다 올리냐 말이죠.
그리고 뭐 일부는 안 되니까 거기다 뭘 껴놓냐면 조약도 없고 말도 없고 한마디 나오지 않은 히토류 같은 거 히토류. 광물 뭐 계약하려고 했다. 이거야말로 조작인 거예요. 근데 히토류는 우리나라에서도 나옵니다. 중히토류가 나옵니다. 그렇죠. 중위토- 정제하는 과정에서 정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금속 문제 이런 중금속 문제이기 문제가 하고 때문에. 그다음에 거기에 방사능도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게 정제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디 호주도 생산하면 전부 다 중국으로 중국 보내갖고 가스하지. 정제를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환경을 포기해야 됩니다. 아예 그냥.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 뭐 도룡뇽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선생산. 저기 뭐야 그 터널도 못 뚫는 나라인데 예.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제일 이 대북 송금의 핵심은 뭐냐면 무슨 작물을 심으려고 했느냐. 그렇죠. 그런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 조작하려고 쌍방울이 그런 일을 벌였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 물타기고요. 밀타기를 하고 있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스마트 파밍 맞잖아요. 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작물을 심으려고 했는지는 안 나온단 말이죠. 안 나와요. 경기도에서도 안 나오고 기자들한테 내가 다 얘기했어요. 그래 내가 왜냐면 옛날 같으면 내가 전화 한 통 알아보지만 지금 신분상 저한테 알려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한테 알아봐 달라는데 한 통화 전화 없습니다. 왜? 김성태다도 물어버렸어요. 김성태조차도 뭘 심으려는지 몰라요. 돈만 보냈지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는 건 네. 아니니까. 예. 스마트폰 경기도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돈만 되면 되는 거구나. 네. 이렇게 생각해서 보낸 거지. 도대체 무슨 작물을 심으려는지가 안 나온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근데 그게 의문이 가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의문이죠? 어떤 의문점이냐면 북한에서 도대체 스마트팜에서 어떤 작물을 심어야 생산성이 날까요? 인민들한테 그런 거 궁금하는 게 그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을까요? 저기 있잖아요. 김정은은 어디 거만 먹냐면 여기 유럽에서 나오는 있잖아요. 채소만 먹습니다. 북한 거 안 먹습니다. 예? 똥걸음에서 막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아. 안 먹습니다. 예. 유럽에서 오는 있잖아요. 오. 예, 유기농만 먹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도대체 스마트팜을 뭘 하려고? 그래서 나는 거기에 의문이 많이 가요. 그래서 지금 갔었고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 어쨌든 그것이 이번에 판결문이 나오잖아요. 판결문이 나오면은 이재명은 그 판결문에 따라서 운명이 또 좌우될 겁니다.